중국 사건 실화. 14년간 11명 살해한 괴물. 바이인 연쇄 성폭행 살인 사건. 1988년 5월 26일 오후 5시 중국 간수성 바이인시. 당시 23세의 여성 백모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한 후 융펑가의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바이인 공사에 근무하는 평범한 사무직 직원이었으며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던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녀의 집에서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족이 찾아가 본 그녀의 방 안은 조용했고 그 안에는 싸늘하게 식은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백 씨는 무자비하게 살해당해 있었으며 상의는 가슴이 드러나게 벗겨져 있었고 하의는 완전히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녀의 목이 칼에 의해 절단되었으며 몸에는 자창이 무려 26곳이나 남아있었던 점이었습니다. 범행은 성폭행을 수반했고 범인은 흉기를 사용해 분노를 표출하듯 피해자를 무참히 해쳤습니다. 당시 중국 경찰은 과학수사의 한계로 인해 범행 현장에 남아있던 증거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고 용의자의 윤곽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고 도시는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하고 정확히 6년 2개월 뒤인 1994년 7월 27일 오후 2시 50분. 이번에는 바이인 전력공급국에서 근무하던 19세 여직원 성모 씨가 직장 내 독신자 숙소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그녀 역시 상의는 벗겨져 있었고 하의는 내려가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목이 절단되어 있었고 자창은 무려 36곳. 범행 수법은 백 씨 사건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이번에도 성폭행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며 경찰은 그제야 과거의 사건과 동일 범인의 소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게 됩니다. 하지만 6년이나 지난 지금 수사의 실마리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범행 간격과 범행의 잔혹성, 여성만을 노리는 점에서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의심했지만 그 이상의 진척은 없었습니다. 두 사건은 조용한 도시를 뒤흔들었고 시민들은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1998년 1월 16일 세 번째 살인의 발견. 바이인구 성리가 조용한 주택가에서 정적을 깨는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29세였던 여성 양모 씨는 혼자 집에 거주하고 있었고 근처 주민들과도 무난한 관계를 유지하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4시경 양 씨의 지인이 그녀와 며칠간 연락이 되지 않자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자 수상하게 여긴 그는 이웃의 도움을 받아 창문을 통해 내부를 확인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양 씨는 이미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1월 13일경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시신은 전신이 알몸이었고 목은 예리하게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몸에는 16군데 칼에 찔린 자국이 있었고 성폭행의 흔적도 또렷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이전과는 또 다른 끔찍한 점이 있었습니다. 양 씨의 양쪽 귀와 두정부 일부가 절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대형 흉기로 정확히 24cm 크기로 살이 도려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단순히 살해를 넘어 사체 훼손이라는 단계까지 나아간 것을 보고 극도로 위험한 연쇄살인범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1998년 1월 19일 네 번째, 반복된 악몽. 불과 3일 뒤인 1월 19일 오후 5시 45분. 이번엔 수이철로에서 27세 여성 등모 씨가 자신의 집안에서 처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등 씨는 약혼을 앞두고 있었으며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알려진 여성입니다. 현장은 양 씨 사건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상의는 벗겨져 가슴이 노출돼 있었고 바지는 무릎 아래까지 벗겨져 있었습니다. 목에는 깊게 찔린 자국이 있었으며 몸에는 총 8곳의 자창이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점은 등 씨의 왼쪽 유도와 등의 살이 마치 정형외과에서 절제한 듯 24cm 크기로 도려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범인은 동일한 수법을 반복하면서도 점차 더 잔혹해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단기간에 발생했으며
경찰은 드디어 바이인시에 연쇄살인범이 존재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범인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1998년 7월 30일 5번째 살인. 다음 사건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7월 30일 저녁 6시경, 바이인 공정국 직원인 정 씨는 자신의 8살 딸이 평소와 다르게 외출도 하지 않고 안방에서 조용히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녀가 본 것은 그 어떤 악몽보다 끔찍했습니다. 딸은 하의를 완전히 벗겨진 채 목에 허리띠가 감긴 채로 사망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성폭행의 흔적이 있었고 질 내부에서는 범인의 정액이 검출되었습니다. 목을 조른 흔적은 너무도 뚜렷했고 범인의 잔인함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앞선 사건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는데 사체의 자창은 없었고 목도 절단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동일 범인의 소행일 수도 있지만 다른 용의자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잔혹성과 범인의 행동에서 느껴지는 비정상적인 집착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1998년 11월 30일 6번째, 가장 끔찍했던 밤. 바이인공사 소속 16세 여직원 최모 씨는 그날 오전 평소와 같이 출근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데 그러나 출근 시간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자 상사와 동료들이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오전 11시경, 그들은 현관문을 열고 참혹한 광경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최 씨는 침실 바닥에 엎드린 채 숨져 있었고 목은 역시 절단된 상태였습니다. 자창은 총 22곳에 달했으며 하의는 완전히 벗겨져 있었고 시신 훼손은 역대급 수준이었습니다. 양쪽 유방과 양손, 심지어 여성의 중요 부위까지 모두 도려져 있었습니다. 사체는 마치 조각된 듯이 잘려 있었고 범인은 어떤 형태로든 그 절단 부위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추측했습니다. 1998년 한 해 동안만 4건의 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는데 그중 2사건은 불과 며칠 간격으로 일어났고 하나는 아동을 대상으로 했으며 마지막은 사체 훼손이 극단적으로 치달았습니다. 도시는 공포에 휩싸였고 밤마다 여성들은 외출을 자제했고 부모들은 자녀가 혼자 있는 걸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붉은 그림자, 중국의 잭 더 리퍼라는 제목이 떠돌며 공포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으며 범인은 마치 어둠 그 자체처럼 도심 속을 유령처럼 떠돌았습니다. 2000년 11월 20일 7번째 살인, 조용한 방적 공장에서 1998년 이후 잠잠했던 악몽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2000년 11월 20일 오전 11시경, 바이인 면방적 공장에서 일하던 28세의 여공 나모 씨가 자택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나 씨는 평소 조용하고 근면한 성격으로 별다른 적도 없이 살아가던 여성입니다. 그녀의 집에 들른 직장 동료가 방문을 여러 번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 역시 알몸이었고 목은 절단되어 있었던 상태의 바지는 무릎까지 내려가 있었고 양손은 완전히 잘려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전 사건과는 달리 자창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몸에 난자 흔적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범인은 점점 더 계획적이고 정제된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을 본 수사관은 범인은 이제 분노가 아니라 의식적이고 차분한 의식처럼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001년 5월 22일 8번째 희생자, 간호사의 죽음. 2001년 5월 22일 오전 9시. 이번 피해자는 바이인구 부녀보건소에서 근무하던 28세의 간호사 장모 씨였습니다. 그녀는 주변 이웃에게도 친절하고 밝은 인상이었던 인물로 사회적으로도 평판이 좋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가 출근하지 않자 직장 동료가 집으로 찾아갔고 그녀의 방 안에는 흉기에 16차례 찔린 채 숨진 시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성폭행의 흔적은 또렷했고 범행 수법은 여전히 비슷했습니다. 경찰은 이제 더 이상 이 사건들을 개별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연쇄살인이며 그 범인은 오랜 시간 바이인이라는 도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여전히 부족했고 범인은 그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2002년 2월 9일 9번째 마지막 살인. 음력 설명절을 앞두고 들떠있던 2002년 2월 9일 오후 1시. 타오러춘 호텔에서 25세 여성 주모 씨가 객실 안에서 무참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됩니다. 그녀는 출장 중 이 호텔에 투숙하고 있었고 체크아웃 시간이 지났음에도 응답이 없어 호텔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가 시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시신은 상의가 위로 올라가 있었고 하의는 완전히 벗겨져 있었으며 목은 깊이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성폭행 흔적은 또렷했고 범행 수법은 다시 과거 사건들과 흡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마지막 사건이 되었지만 경찰에게 남은 것은 공포와 좌절뿐이었습니다. 1988년부터 2002년까지 무려 14년간 바이인시에서는 9명의 여성이 잔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10대 후반에서 20대의 젊은 여성이었고 모두 자택이나 숙소에서 홀로 있을 때 범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단 한 명의 8세 여아도 포함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의 몸에서는 공통적으로 성폭행과 사체 훼손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이 거듭될수록 바이인 시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밤에 외출하는 여성은 거의 없었고 범인은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을 노린다. 살해한 뒤 시체를 상대로 성행위를 한다는 등 온갖 괴담이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끔찍했던 건 이 모든 살인이 단 한 명의 손에 의해 자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16년 8월 수사의 전환점. 14년간 잠잠했던 연쇄살인 사건이 2016년 여름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중국 공안은 사건 발생 28년 만에 수사를 재개하며 바이인시에 거주하는 모든 남성의 DNA를 채취하는 초유의 수사를 실시하여 범인이 더는 도망칠 곳이 없게 하라는 명령 아래 10만 명이 넘는 남성들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소한 절도 사건으로 체포된 한 남성의 DNA가 살인 현장의 DNA와 98%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범인의 조카였고 이를 단서로 친척 관계를 추적한 끝에 2016년 8월 26일 진범 가오청융이 검거됩니다. 가오청융, 당시 51세. 그는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학교 내 매점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성실하고 조용한 가장으로 기억했고 그의 아들들은 지역 명문대에 진학한 우등생이었습니다. 그가 체포되었을 때 마을 전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비행기 조종사를 꿈꾸었지만 실패하고 바이인시의 방직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외롭게 지냈습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분노를 쉽게 표현하지 않는 인내심 강한 성격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가오청융은 1988년 첫 살인부터 2002년까지 총 11명의 여성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으며 이 중 9명은 바이인시에서 나머지 2명은 내몽골 자치구의 바오터우시에서 저질러졌습니다. 그는 성폭력과 살인을 반복하면서도 가족에게는 한 번도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찰은 그를 사이코패스로 분류했고 다중인격 장애와 심한 여성혐오증을 지닌 인물로 판단했습니다. 가오청융은 정식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2019년 1월 3일 약물 주사에 의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28년간 지속되었던 바이인 연쇄살인 사건은 그렇게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사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범죄자에 대한 감시, 과학수사의 필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보통 사람의 얼굴 뒤에 숨은 어둠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가오청융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웃과 다투지도 않았고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으며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가장이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자신의 욕망을 채워갔을 뿐입니다. 그의 존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우리는 주변 사람을 알고 있는가? 악은 멀리 있는가? 아니면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가? 그의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그 그림자가 남긴 상처는 지금도 바이인시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곁에도 있을지 모를 조용한 괴물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이야기는 계속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 여러분의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